캡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청약이 진행이 될 성일 하이텍. 어제 이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고 놀라운 모습을 또 보여줬죠. 다 좋긴 한데 조금 이제 불안한 한 가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한번 보실 거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기업 청약 정보입니다. 보시면 공모가는 최종 5만원으로 밴드 상단이 47,500원이었었는데 2,500원 더 올려서 최종 5만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환불일은 2일만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공모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제 상장 이제 기업 규모도 크고요.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은 오랜만에 이제 한매 청구권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굳이 필요할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있으니까 좀 든든해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청약은 개인에게 25% 비중이 있었고 우리 사주에게 20%, 기관에게 55% 비중이 모두 이제 신주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주간사는 총 3개 증권사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KB 대신은 물량이 똑같다 보시면 되시고요. 37,050주씩 동일하고 삼성은 작습니다. 53,400주가 있겠고요. 일단은 KB는 청약 한도는 10,000주, 그 다음에 대신 같은 경우는 청약 한도가 15,000주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은 최종 보시면은 이제 KB 같은 경우는 최고 300% 우대의 경우에 7억 5천, 그리고 대신 같은 경우에는 우대가 200%의 경우에 7억 5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개 증권사 저는 모두 균등은 추첨 한 주씩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 이제 비례 자금에 따라서 청약할 증권사를 조금 결정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청약 1차까지 일단은 경쟁률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요. 일단 KB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아마 일반 또는 우대 등급이시기 거기 때문에 일단은 3억 정도의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 100%라 하더라도 3억 7,5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청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기간 경쟁률입니다. 이제 올해 역대급 이제 경쟁률이 또 나오기도 했죠. 2269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현재 2021년 작년까지 종목들 중에서도 모두 포함했을 경우에도 1위를 이제 차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참여 건수도 1786건으로 97%가 넘는 비중이 상단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약 비중도 보시면은 38.66%로 청약 전에 네 번째로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유통금액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2천억이 넘는 이제 규모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좀 있는 이상, 그리고 오늘 어제의 영창과 오늘 HPSP의 상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500억대, 600억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장의 기대감을 저도 조금 낮추고는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국내 유일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2차전지 테마도 제가 엮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ESG 테마도 좀 묶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기본이고 이제는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이나 그리고 이제 ESS 등 이제 리튬 이온들이 2차전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커져가고 수요가 또 많이 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광물 자원이 이제 한계성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를 위해서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이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겠고요. 성일하이텍은 보시면 2008년부터 공장을 설립을 해서 초기에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배터리 파우더로 만드는 이런 이제 전처리 과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처리 과정 중에서는 용매에 따라서 황산 코발트라든가 탄산 리튬, 그다음에 황산 니켈, 황산 망간, 구리를 이제 회수하는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는 재활용 원료의 이제 사용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공급 부족은 2026년부터 거의 이제 시작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30년대부터는 유럽 등지에서는 필수적으로 리사이클링을 원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의 수요는 이제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평가가액은 EV 에비타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최근 4분기, 2021년 2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에비타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평가가액은 65,833원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확정 공모가액은 밴드 상단을 돌파해서 최종 5만 원으로 이제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 기관 경쟁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기관 경쟁률 2000대 1 이상 종목을 한번 이제 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성일하이텍, 디어유, 아스플로, 지하이텍 이 5개 종목이 전부였었고요. 일단 기관 경쟁률 2000대 1 이상의 종목들의 시초가 평균은 185, 종가 평균은 199, 고가는 219. 네, 이같이 더블 가까이 혹은 이제 따상까지도 올라갈 뻔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5개 종목 중에서 성일하이텍을 제외한 4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이 일단 더블을 이제 만들어 주었었고요. 네, 더블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상은 총 2개 종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아스플로가 그 평균을 조금 많이 깎아먹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금액 부분에서는 이제 갭이 종목들 간에 너무 좀 큰 편이어서 별도 이제 비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확약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신청 수량 비율로 봤을 때 38.66%로 높은 이제 확약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1개월이 35%고요. 6개월이 31%고, 6개월이 조금 더 많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비중으로 확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의무부여 확약 38.66%. 일단 최근 10개 종목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10개 종목의 이제 확약 평균이 9.41%에 불과합니다. 최근 이제 기관들이 확약을 많이 걸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확약이 30%대 종목들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의 최종 확약을, 69.87%로 성일하이텍이 약 한 그래도 70%가량의 최종 확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0%대 종목들의 이제 시초가 평균은 193%, 종가 평균은 121%, 그리고 이제 고가 평균이 239% 정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시초가부터 해서 고가, 그다음에 종가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종가가 따상 더블 이상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무 확약으로 봤을 때도 유통금액이 좀 이제 갭이 커서 별도로 이제 비교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도 이 이제 청약 전에 30%에서 40% 사이의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디어유라든가 맥스트, 오로스 테크놀로지, K옵션 등과 같이 테마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시초가 더블 정도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따상까지도 혹은 종가까지도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 확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설명서의 유통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상장 주식수 대비 최종 34.6%의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비율이고요. 비율이 조금 높죠. 이제 30%로 넘어가기 때문에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도 개인의 비율은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이제 기관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보다도 더 큰 비중이 벤처금융과 기존 주주 이 둘의 합이 40%,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일 매도세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유통금액이 총 2,056억입니다. 좀 크죠. 유통금액 2천억대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플러스, 그리고 성일하이텍, 바이젠셀, 엔캠 이렇게 총 5개의 종목 정도가 나와 있고요. 성일하이텍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이 유통금액 2천억대 종목들의 시초가는 139%, 종가 평균은 130%로 조금 낮은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기관 경쟁률로 이제 필터링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엔캠이 그나마 조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시초가 평균이 194%, 종가가 190%, 고가는 236%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더블 가까이서 시작을 해서 따상을 찍고 그리고 조금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삭감 모양 같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일에 추가가 가능한 물량이 또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요. 보시면은 행사 기간이 저희 이제 상장일에 겹치게 되고요. 이 행사 가격이 보시면은 18,877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이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수혜주 결과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 그리고 확약 잘 나온 모습은 아무래도 누구나가 다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2000저지 시장이라든가 이 시장의 성장성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판매 청구권이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통금액이라든가 주주 구성이 최대 단점인 좀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유통금액이 영창가 그리고 오늘 이제 PSP 상장일 흐름이라든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최근 시장 흐름이 상장일 이제 매수에 그 힘을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걱정이 되겠고요. 결국 곧 이제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이 공모주 시장까지도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장이 유통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소량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창캠메카가 HPSP에서 조금 이제 실망과 기대감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영창은 손실로 네, 이제 끝났고요. HPSP는 이제 수익을 주긴 했지만은 네, 따상에 아주 잠깐 찍고 네, 그리고 이제 반등 없이 지금 현재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의 경우에는 일단 제가 청약전의 목표가를 4만에서 4만 2천 원 정도 잡았었기 때문에 이보다도 이제 높은 가격에 팔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실망과 아쉬움이 큰 두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상황과 그리고 공모주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반전을 보여줄지 조금 이제 기대가 좀 되면서도 걱정이 되는데요. 수요적 결과가 일단 좋고 테마도 좋으나 일단은 걱정되는 게 유통금액과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시장이 좀 빠지니까 네, 공모주 상장의 매수세도 많이 약해지고 결국 이제 더블이 나와도 네, 당연히 이제 더블이 나오면 이제 흘러내리는 힘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잡아준 매수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게 아무래도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이 이제 따상감이긴 한데 네, 올해는 조금 지금 현재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는 네, 살짝 낮춰서 네, 일단은 170% 정도로 네, 수준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목표가 금액은 8만 원에서 8만 5천 정도를 계산을 해서 네, 비례청약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